이재용 자치한 행정위원장님과 박하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구와서 송탄출장소 감독공무원 중 해묵과장이 7월 2일부로 공무원연수에 들어갔으므로 임승규 도세팀장이 대상되었습니다. 임승규 도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업무에 대하여 익히 알고 계시기에 양해해 주시면 프로토콜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작년부터 시행한 도서관 장벽을 없애기 위한 무료 토크데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로 매월 이명식 베스트 송출인을 선정하겠고,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과면 농장 및 농장과의 현안 토론회, 본소 부소 면동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면동 담당 예정제 활성화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내진화를 도모하여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97개 민간단체 3,298명의 많은 시민들이 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157에 참여한 사례로 생활환경 취약지역 내 111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으며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에 1022개소의 단체나 기업 등 자발적 참여 유도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사각제 82가구를 발굴하였으며 민간복지 자원을 연계한 밑반찬 봉사, 저소득층 중환경 개선 사업 등 16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기관단체 협의회 및 면동유관단체, 송탄 오산미군 공군지역 운영위원회, 시장상인회, 기업체 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만족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친절의 취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월 1회 친절교육 실지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전 직원 고객만족도로 친절 체크 카드를 시행하여 출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즐겁고 불편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맞춤형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직원이 민원을 상담하고 관련 조사를 안내하는 고객 상기 및 365 민원 안내 서비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간 만료 예고제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면동 직원 및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상반기 2,472건의 파공 및 현장 제도를 실시하고 252건 3,900만원의 관세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지역 내 버스 정류장, 인도에 쓰레기통 90개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부터 서정동 관광특구로 상가 밀집 지역을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하여 시범지역 내 52개소에 대하여 내정포함 내가쓰레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를 취소하기 위해 쓰레기통 30단계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쓰레기 제로 클린시티 정책을 추진한 결과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 0.6kg에서 전년 0.64kg에 대비해서 6.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 생활 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자유의지를 향상을 위해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수입하여 금암체육공원 내 노후된 인조단지
2,400평방미터를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물을 20건을 정비하였으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휴식공간인 진이천 시민유원지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19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금년 7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흡연쉼터, 카약 게르장, 자전거도로 등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으로 진이천 시민유원지가 시민들을 위한 도심특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쪽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기후 상승과 지역개발 등 기업 여건의 다변화에 따라 시민생활권 내 발생 가능한 우려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형 안전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생한 AI 조기 동식으로 해 시민들에 대한 예방 특집 전파와 함께 철새지 레진의 야생조류 면찰과 가속연원과 25개소에 대해 생석기, 소독약 보급 및 주기적인 방역과 예찰을 통해 AI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매몰치 4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2차 오염 확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덕산업단지 및 진입산업단지 세분화, 대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축 등 다양한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불편 사항을 시소하기 위해 2대의 노면 청소 차량 운영과 함께 고압 설수차 일대를 증차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민원 다발 지역 내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2개소를 점검하여 기존 일반 사업장 15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 정도 2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724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 47개사 공사 현장 관계자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저감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산단 및 공사 현장 내 자발적 환경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반복민원 건축 현장 곧 톱10으로 선정하여 관련 부서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먼지, 소음, 인도내 무단적 침몰로 인한 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공가 등 재난취약시설 383개소에 대해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선제적 현장 점검 활동 후 시민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16년도 사고 발생 유형 중 전년 대비 9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115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발생 경우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증폭하고자 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로고진도로 734만 원을 재포장하였으며 일제 조사를 통한 불량 과실 본수석 146개소 및 도리면 포토 울파순 등 24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7개동 산업단지, 장단건거리 등 차량 평행이 많은 주요 도리면 등 취약 구간 내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510개소의 가로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아파트 및 주요 대리점 및 대형 차량 밤샘 주택에 대한 14회 집중 단속을 통해 개수 290건 및 과태료 205건, 1,025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문화 확립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연동 광역단위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적세 복지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자원 지원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선관리 대상자 335명을 발굴하였으며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249명을 민족자원과 1:1 개련 체결하여 말벗 떼어주기 등 정서적 지원 및 현물 지원, 후원금 연계 등의 각종 경제적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중대한 부상, 질병 등 위기 사유가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123가구 219명에 대해 긴급복지 및 보안돌봄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관리사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425명에 대해 생활민착관리 100회 방문, 공동모금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2,579명, 1억 1,000만원 어려운 일 돕기 등 다양한 지원과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157개소 경로당에 분기별로 급식용 쌀 지원으로 총 8천만원과 52개소 경로당에 노보일러 장판 도배 등 노후시설 교체로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많은 방문객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품바공연과 함께하는 설 명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추진한 결과 참여한 25개 농가 28개 농특산품에 대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3,097만원이 판매가 되었으며, 더불어 방문한 시민들에게 내부장 특산물이 널리 홍보되고 품질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생산농가의 소득 증가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양수장 3개소, 대양관정 36개소 등 농업시설 수시 점검을 통해 석탄면 금암지구 등 대양관정 3개소, 모터교체 등 5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57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농농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서정시장, 중앙시장 내 공용 소방시설 개최 및 아케이드 구성, 보수나 개최가 필요한 시설물 6건을 1,600만원을 투입하여 해소하였으며, 소방시설 안전관리 운영을 추진하여 6월부터 3개 시장에 소방시설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실시로 시장 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송북시장, 동네음축제, 서정시장 문화축제 등 시장 마케팅 홍보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미 서탄 기업협의 정례회에 6회에 참석 및 598개 등록공장 유체조사를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여 인력수 66건, 자금 지원 29건, 한루 수출 7건, 기술 인정 4건, 주변 인프라 8건, 상수 설치 등 기타 3건 등 117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더불어 서탄면 수월합리 이론 상수소 매설공사 등 3건 2억 6,100만원의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경기도에 사업 신청하여 기업 애로를 회수한다 추진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별 인구 수요 조사를 통해 109개사 456명에 대해 지역주민 취업활동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시민과 협업하고 함께하는 현장 행정으로 지역 현안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한파 등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면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생활작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월 현재 신장동 중앙로 확장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확장 등 출장소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고 적극 반영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주민 참여 현장 점검과 사업 설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사회적 핫 이슈인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해소를 위해 고압 사업자 운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공사 현장 환경관리자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취약적 집중관리 및 불법 투기 지도 단속과 함께 행복을 시병자한테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등 시민주도형 정화활동을 확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지역 유관단체, 건축사업체 등 민관 합동 거버넌 체계를 중심으로 한 각종 재난 운영 요소를 사전 해결하여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정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재난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계절별 맞춤형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24시간 상황관리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상습, 침수, 다구 다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방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지역 내 축사 등 악취 발생 사업장,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 현장, 노후된 공동주택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 비산먼지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취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문화의 확산으로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 통합조사를 통한 저소득 등의 필요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고를 방지하여 급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등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업하여 인적 복지자원과 일대일 대면 체결 등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 지원 연계함으로써 복지산업진의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5월 말 인구 기준 우리 총 인구는 47만 5,830명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4,582명으로 11.5%로 고령화 사이에서 고령 사이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조건의 고독사 등 노인 돌봄 관련 현장 중심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통보하겠습니다. 사드 경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국내의 정세에 따른 지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우리시 2010개소 중 41%인 829개소의 기업체가 북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서류, 사전검 취재 운영 등 공장 설립,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소규모 기업 단결 개선 사업 추진 및 기업 지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영농 피해 최소화 및 농지 불법 행위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농경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R, 부제약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축산농가 시설 점검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에 더 많은 농가 참여와 품목을 확대하고 품방공연 등 볼거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유전 관광특구의 신장 쇼핑몰과 사정지구내 소품몰 산정 활성화,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 등 지속적 관리와 시장별 특화 사업 지원,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하계절 이용 가능 진천 시민연재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송탄 출장소 및 관할 연동 280여 공직자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사항과 보고서상 추진 계획 달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탄 출장소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1쪽부터 23쪽까지 질문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 6페이지에 소통과 협력의 민관 거버넌스 추진인데, 우리 송탄하고 오산 분기죠? 이게 송탄 공기지 않아요?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만나고 있어요? 2년도에 네. 오스카 때 모스카나 뭐 지역운영위원회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오스카 운영위원회 오스카 운영위원회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같은 거죠? 근데 오스카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 한 번 했어요? 네. 올해 합했습니다. 이 오스카 회의가 자주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닌가? 앞으로 좀 미군이 지금 거의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 우리 사회적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겠죠. 네. 우리 시민과 군과의 그 관계, 이런 관계를 서로가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네. 네. 또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또 제시해 줄 사안 같은 거 네. 좀 이런 사안을 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그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주 해야죠. 이제 이게 현안 사항이 이제 오스카기라는 것은 이제 저희 오산베이스하고 우리 통탄 지역의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은 이제 이게 협의적인 협의체고요. 전체적으로 쇼파라든가 미군하고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건데 한미협력과에서 전반적인 사안. 전반적인 사항은 이제 한미협력과에서 주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오산기지하고 우리 통탄 지역 주민 간에 이제 그래도 직접적인 대면하는 거하고는 직접 여기서는 직접 현장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안을 그런 오스카이에서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응.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예. 더 들어오게 되면 더 활성화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좀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진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 진행 상태가 다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총괄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그 흔쾌히 예산을 20억을 지원해 주셔가지고요. 현재 그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이용면이 좀 내려가 있어서 그걸 그 옆으로 옮기는 문제, 그다음에 레일바이크장 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정비를 하고 뭐 봄에 꽃양비비, 그다음에 코스모스, 그다음에 코스모스도 지금 심었고 하여튼 그런 사업을 쭉 하면서 계획대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카약 경기장은 카약도 완료를 했고요. 다음 15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개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는 7월 17일부터 운영할 것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도 설치해. 분수는 설치를 할 계획이, 당초에는 전 아래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래에다가 보면 좀 떨어진다, 효율성이. 그래가지고, 위쪽에다 하는 곳으로, 카약장은 어디예요? 카약장은 그 아래. 아래? 예. 분수대 했는데 바로 밑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7월 말까지 설치를 할 것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거기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물놀이장, 개장. 물놀이장 15일 날 개장할 것으로 준비해. 네네. 그러면 아직 뭐 다른 이제 이게 예산 넣어준 거는 다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네 아직. 완전하게. 근데 다 돼 있는데 네. 분수대만 아직. 그렇다고 7월 보면 15일 날 개장할 때까지 다 완성이 되고요. 분수대만 지금 당초에 카약 경기장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기는 바람에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떤 방법으로? 겨울에는 사실상 전에는 이제 그렇게 사실상 없어서 레일바이크가 좀 춥지 않을 게 좀 타고, 그다음에 그 얼음 눈썰 매장을 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할 것으로. 어떻게? 그 수영장 있는 부분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쪽에다가 얼음썰 매장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스키트장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저기 또 분수대 쪽에 불을 좀 가둬가지고. 스키장도 좋습니다. 잘 얼질 않아가지고. 얼지 않는다. 하여튼 뭐 그거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니 겨울에도 어차피 진천 시민유원지에 이제 우리 평택시가 갈 곳이 없잖아요. 평택고 관광단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이루려고 했는데 네, 안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쪽에 북부권에 갈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무봉산. 무봉산에서는 이제 뭐 겨울에 눈산 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차피 돈 들여서 해는 거 시민들한테 좀 홍보해서 갖출 수 있게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은 일단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직원 전용 주차장 여기 컨벤션 센터 거기에 직원들 차량을 했잖아요. 네. 이때나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118. 118대. 118대. 그럼 몇 시에 그 차를 꺼내네? 6시, 저녁 6시에는 이제 우리 무조건. 출장소로 이제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나가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저녁에 넣어야 돼서 저희가 요즘에 게이트를 갖다 설치하려는데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기 자꾸 될까봐 자꾸 이제 그거를 못 해주셔서 아니 돼도 그렇게 해도 직원들만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산이 좀 그 얘기는 제가 좀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예, 의원님 통해서 그래서 한번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하면은 직원들만 들어올 때는 그게 될 텐데. 솔직히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들이 시민들이 불편해요. 예. 야간에는 문을 열어놓아야 오늘 또 잠그거든요. 우리가 7시에 차를 빼와야 되는데 예. 또 일하다 보면 꼭 모르거나 어디 장기 출장 갔다 오면 차를 못 빼가지고 차를 못 타요. 빼러 와야 되는데 일로 못 들어오니까 골목길을 통해서 저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내년 의원님 때 좀 더 소상하게 올해 운영을 좀 하고 나서 예. 좀 더 그 운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말씀드려가지고 또 차를 통해서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차후에 예.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역 상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 또 주차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려서 하여튼 두 군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예,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재증명, 민원 접수, 외국인 신고 접수, 무인 민원인데 7만 9천 건이에요. 처리 건수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수예요? 아니면 그냥 보고만 받고 그냥 이렇게 통보만 해주는 건수예요? 당연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로 5월 말까지 하여튼 처리 시작입니다. 처리 시작이에요? 그냥 안 되는 게 거의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민원 아니, 받고 민원 밟기 때문에 다 해준 거죠. 민원 발급이 때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밟으니까 다 된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한 가지 여기 없는 상을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위장전 입자들을 어떻게 걸러내고 있어요? 위장전 입자는 매월 요새는 최근에 거의 매월 그 사실조사, 분명 사실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도 위장전이 된 사람은 어떻게 이제 위장전입이라는 건 우리가 정기적인 사실조사를 통해서 거의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처방 나중에 그런 건 통장 없죠? 있죠. 그런데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그 신고가 말소, 들어오면 말소. 이제 세대주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죠.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네. 대두되고 있는 게 위장전입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위장전입으로 해물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뭐 좀 안 좋은 사안으로 그렇게 위장을 전입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런 거를 예전에는 좀 통장들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인정이 강한데 지금 이제 이게 개인 정보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위장전입 되면 안 되죠. 그래도 이걸 자꾸 봐주니까 위장전입 되는 거예요. 눈 감아주니까 위장전입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근데 이건 어려운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위장전입을 발굴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전에는 이제 전입 신고를 할 때
팀장님들 그냥 그렇죠. 사인 받고 반장 부장 그러니까 부탁했는데 그게 이제 노출이 다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동사무소나 다른 데 가서 전입 신고만 되면 그냥 전입 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장인지 아닌지 밝히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관련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거지가 했느냐 아니냐 이런 실태를 좀 파악하고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강구해봐야 돼요. 현장님들한테 통해서 위장 전입되는 걸 상세하게 조사해서 위장 전입 너무 가감하게 발도를 시키든가 이 경고 조치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더 앞으로는 더 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선거가 되니까 이제 위장 전입으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원룸을 지는데 170세대를 줬어요. 예? 원룸 170세대를 줬는데 전입해온 사람 4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민폐시키는 사람들이야. 그 사건 사고 일으키고 도망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빌라는 거의 생활권을 그 지역에 생활하려고 들어오는데 원룸은 다 거의가 170세대에서 어떻게 4명만 전입해 와 있어요. 이걸 잘못된 거, 이건 뭐 행정이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다 동감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의원님 전입에 대한 것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로 내가 일을 하려고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여기 수원에 있다 이랬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전입을 이쪽으로 안 했다 해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 안 해. 전입은 아니고 일을 해서 좀 거기서 기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처럼 왜 일일이 전입을 안 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럼 눈 감아줘도 되는 거죠?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그건 감정으로 근데 이제 본인들이 주소지를 이제 옮겨놓고 안 살 때 그게 위장전입이지 사실은 이제 주소지를 놓고 안 놓고 그냥 와서 사는 거 여기 위장전입이라고 대한민국 사람 주소지 강원도에 주소 안 놓고 시골에서 주소 안 놓고 여기 와서 사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뭐다 대한민국 태어나면 무조건 주소지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소지는 위장전입 있죠. 주소지는 진짜 반드시 어디에 있든 그런 있죠.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장들도 몰라요 그런 걸. 지금 이장도 몰라요. 지금 이장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그냥 가서 막 와서 하기 하니까 때문에.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네, 네, 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그렇게 말씀이세요?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동네가 잘못된다 이거예요. 또 마을도 잘못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좀 연구 좀 해봐야 돼요. 네, 연구 좀 해서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좀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이쪽 20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취약계층 생활 지원인데 우리 경로당 그 쌀 지원하고 있죠? 예. 근데 돈으로 주죠. 예. 전체 근데 이제 미경로당도 주고 있나요 지금? 아니 이제 그 경로당 등록 안 된 데는 그건 등록된지 않은데 지원되는 건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저쪽에 아 선거법이 예. 있어요? 예. 근데 돈으로 주는데 쌀 외에 다른 거로 사 먹어도 돼요? 저기 잡곡은 됩니다. 잡곡? 잡곡까지만. 잡곡, 국수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예, 예. 드시는 거는 괜찮고요. 예, 먹는 거로 예, 예. 제때는 괜찮다.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좀 염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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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대신 다른 걸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예. 거니까 콩 그거는 같은 좀 거 허용해줘라. 예, 콩 같은 거 사셔도 되고요. 예. 잡곡으로 됩니다. 밥이고. 먹을 수 있는 네. 거 라면을 사드신다든가 뭐 이런 거야 같이. 드시는 거는 그럼 드시는 것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안정구축 23페이지까지요. 네? 23페이지까지. 그럼 이상입니다. 네, 좀 이따 또 하시고요. 또 질의하시는 분 있으니까. 네, 정영화 의원님.
지금 7페이지에 우리 그 본 예산의 진이천 시민유원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드렸죠. 그리고 아마 이제 계속 사업으로도 매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계획을 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저번에 그 뭐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진이천 유원지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왔다 가는 그런 분석을 좀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지역에 그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경쟁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이천 유원지도 그 전에 처음에 실시하고 그랬을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드는 건 그 오산이나 그 용인 그쪽에서 사람들이 왔었지만 그 자치단체 내에서 또 많은 것 시설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아주 잘하지 않아가지고는 어떤 범위 내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다 그래도 뭐 자꾸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한계가 있다. 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개발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앞으로 계획이 뭐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지만 또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데 우선은 우리 그 지역의 그 시민들이 북부 쪽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선은 막 만들어 줘야지 괜히 맞지도 않는 뭐 이런 걸 갖다가 끌어다가 갖다 이렇게 설치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실 적에 네.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른 자치단체 사람들이 막 오는 걸 바라고 이러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거 진이천 유원지, 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진이천 유원지 자체 목표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뭐 외부 분들을 여기 온다는 그런 거는 더불어 와주시면 좋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이제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는 뭐 오산 쪽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시설이 부진해서 뭐 안 온다 뭐 이래가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네. 실질적으로 요즘 웬만한 데는 거의 다 그 지역에 잘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평택시는 이제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 두강물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그쪽도 그게 해보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분산된다고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해주시고요. 지금 그 정보화 교육장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까? 예,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층에 현재 이렇게 가끔씩 보면요, 네,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고연령층이 뭐 젊은 층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대,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초급, 중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하시나요? 예, 우리가 보면 초급반이 있고 이제 중급반이 그러는데 자기의 거기에보다도 저희들이 가르치는 과목을 보면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컴퓨터 활용과 한글 문서 작성, 뭐 내 컴퓨터 관리기, 그다음에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이런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뭐 이용하는 건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강사비만 우리가 시 예산을 두고 무료입니다. 13페이지에 우리가 개별 공시가 하단에 시가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 그 평택시가 지가가 해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되고 있죠. 네, 작년도에가 상승이 높았고요. 올해는 2.7%로 평균 상승률을 2.7%? 높은 거는 아니고 그 정도는
제주도는 3.38. 어디가 이렇게 높길래 4.3%가 되죠? 저희가 지금 이제 서정동이라든가 이제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이제 서정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집가가 좀 높아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방세가 옛날보다 엄청 많이 지금 상승이 됐어요. 한 10년? 불과 10년이 아니라 한 7, 8년? 그때만 해도 그때보다 그냥 몇 배가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국세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지방세율이 엄청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우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뭐 값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는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이 오르는 데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 도시 외 지역 그런 데는 네. 안 올랐습니다. 절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난출 지역이 좀 저희다 보니까 덜 올랐고 덜 오르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도 더 이렇게 떨어진 데도 많아요. 왜냐 안 팔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산정을 할 적에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다 지역마다 네. 다 틀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 몇 년 네. 전만 해도 똑같이 평균 3%면 3%로 해갖고 지가를 선정을 아니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동별로 동에서도 그 브락별로 예정지 다 틀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틀렸어요? 몇 년 전에? 아니 그건 뭐 계속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평균을 말씀드리니까 평균만 돼서 그렇지 지역별로는 다 틀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너무나 그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네. 좀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적재 조사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꼼꼼해졌다 그럴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불부합지가 많이 해소가 된 거죠. 네, 지금 지금 해소해놔. 중이죠. 지금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이제 상당한 좀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2021년까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분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완료 시기를 몇 년도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완료 시기보다 그 구간별로 이제 사업지 선정을 해요. 예산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국비 10% 해서 이제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오면 올해 작년에는 이제 그 마산 저기 서탄 마산 지역 쪽이고요. 올해는 지미 마산이 도곡동 하고 있어요. 구간별로.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갖고 네.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될 거니까 네. 네, 좀 적극적으로 우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분쟁이 안 생기고 이런 부분이 가장 불가치 많은 데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국비로다가 지자체들을 나눠주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심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런 지역부터 좀 해결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어디는 열심히 하다 보면 국비가 착착착 내려오는데 그 국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제대로 올리질 않기 때문에 국비 그 신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국가에서 직접 이런 재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시군들로 배분해서 쳤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보고 있어요. 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우리가 이제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1대1 결연 돌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북부의 이제 대상자가 33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대1이면은 그 대상자하고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은? 뭐 이장님이라든가 네. 사회단체장, 바르게살기나 이런 아, 사회단체장. 단체하고 같이 결혼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무슨 복지사니 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예. 그 대상에 있는 그 마을의 예. 이장이나 거기 어떤 복지위원. 대표성을 가진 네. 이런 사람들하고 예. 해줘야지만 꾸준한 그런 돌봄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정책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4쪽부터 45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정양 의원님 질의하실 거죠? 네. 제가 그 아까 그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안 30페이지, 하셨는데 30페이지. 21페이지만 잠깐 하고요. 네, 하세요. 네. 공공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공공어린이 시설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미군 기지점 사업비로다가 만들어 놓은 어린이공원도 있어요. 그죠? 공원입니다. 모래 공원. 시- 네, 그 공원은 건축물 특구예요. 거기에도 이제 어린이 시설을 해놓은 데가 예. 네, 놀이터를 많이 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설이 파괴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서 그럼 관리합니까? 공원가에서? 건축물 특구예요. 공원가에서. 그래서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굳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없는 데가 많아요. 자연불학 같은데. 근데 거기에 그런 어린이 시설이 노후되고 망가졌다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시설이 좀 힘들고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좀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 장등리라든가 이런 그 외곽지대에 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닥이 막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울퉁불퉁해지고 그런 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어린이 시설을 갖다가 놀이 시설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녹지를 공간을 만들어서 쉼터로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25쪽에 그 쓰레기 클린, 제로 클린 평택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뭐 쓰레기와의 전쟁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도시 지역은 모르겠지만 외곽은 절대로 뭐 이렇게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쓰레기 그 분리대를 설치를 했다가 없앴죠. 네. 그 아파트는 이제 분리적으로 뭐 분리가 다 되고 돼 있는 건데 아파트는 이제 그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단독주택지 같은 데는 그냥 쓰레기 그 봉투에다 넣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왜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다가 왜 없앴냐 하니까 거기다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 쓰레기가 나오는 거는 사람이 살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쓰레기는 항상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린다고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무단으로 막 버리는 거예요. 뭐 하천 같은데 숲이 많은데 또는 아니면 산림지역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차에다 잔뜩 싣고 가서 그냥 버립니다. 모아놨다가. 그래서 그거는 쓰레기 정책의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쓰레기통을 좀 많이 설치 좀 해달라. 네. 네. 그리고 지금 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그 쓰레기통이 굉장히 이렇게 적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며칠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해가죠. 저희도 지금 환경기술과장이 네. 저희가 그 매일 이제 시간대에 이제 수고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대요? 예. 매일 그- 시간대요?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24시간의 시간대가 아니고 네. 매일 그 동일한 시간에 이제 수고 시간에 이제 수고를 그럼 하고 매일 가요? 예. 어머 저기 그 농촌 지역도요?
지금 이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설명했던 거에서 네. 농촌 지역하고 이제 도시 지역이 조금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 지역과 이제 농촌 지역이 아까 이제 쓰레기통을 이제 그 왜 기존에 있었던 걸 이제 수거해서 없앴느냐. 지난번 그 정영화 의원님께서 상반기 때 업무 보고할 때도 그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거점 수거제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거함이 많이 있었던 거가 그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하면 쓰레기량이 좀 줄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 행동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쓰레기통이 없어졌다가 거점 수거제로 하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새로운 거가 생기면 또 이제 대립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그 상반기 때 2017년도 업무 보고 때 그 보고 드렸듯이 이제 내 집 앞에 놓고 그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맞춰서 버리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은 지금 그렇게 좀 그 전환을 그러니까 그 병행해서 거점 수거하고 내 집 앞에 쓰레기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도 이제 정영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그 기간제를 조금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그 고견에 이게 행정에 접목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읍면동에서도 기간제를 운영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그 환경위생과에도 기간제 요원을 더 뽑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읍면동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 그 기관들을 동원을 해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나가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농촌 지역은 며칠에 한 번씩 하죠? 그거는 지역별로 제가 그거는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네.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미처 몰랐네요. 이제 저희가 기간제랑 해서 같이 이제 요게 보시면 한번 점심 때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도 쓰레기 요 차가 저희 포토트럭이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수거가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농촌 부분, 그 황구지라든가 또 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통행량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 밤에 안 보일 때 이제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가서 수거에다가 직접 이제 미화원에서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실종으로 지금 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배출한 걸 갖다가 걷어 가려면은 더 크게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도 더 낭비가 되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쓰레기 분리 수거통이 너무나 적다. 적어서 내가 알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출을 해서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에 플라스틱 이런데 한두 집에 버리면 꽉 차버려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일대가 막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밖에다 내놓고 그러다 보면은 또 분리수거가 안 돼요. 엉망이 되지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현실에 맞게끔 그 분리수거통이 조금 용량이 좀 커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낚시터라든가 있어야 될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야 된다. 어? 그 사람들이 낚시해가지고 쓰레기,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절대 안 갑니다. 아무데나 막 버려요. 그러니까 막 하천 그런 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지고, 그걸 또 어느 날 그냥 대청소를 한다고 막 사람들이 모으고 뭐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레기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갖고 쓰레기통을 공원이나 이런데 수시로 그런 것이 설치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뭘 쓰레기가 발생하면은 저기 쓰레기 있는 걸 알면은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선진국 같은데 외국을 가봐도 쓰레기통이 참 큽니다. 커요. 그리고 이렇게 밀폐가 돼서 그런 어떤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게끔 해놓고 그렇게 크게 큰 쓰레기통을 이렇게 해놔요. 그 자체가 깨끗하니까 그게 그렇게 흉하지가 않더라고. 통 자체가.
네, 그 어디에는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트럭, 보통 중간 트럭 정도 되는 한 몇 톤 되는 그런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길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재활용, 페트병, 캔 이런 것만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쓰레기 그 차가 와서 그대로 그냥 견이 나는 거야. 다른 거 갖다 놓고 그걸 갖다 그대로 바퀴가 달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견인해 가는 거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 아이디어가 좋고 너무 좀 바람직하다. 도시 한복판에 그런 것도 괜찮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면은 좀 귀찮아도 힘들어도 좀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그 쓰레기통 벌써 지금 분리수거통 오래됐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쓴 지가 그 뭐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적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쓰레기통 좀 많이 좀 여기저기 놔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아, 건축물 들어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기 30페이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안전구축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이마트나 무슨 뭐 그런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대형마트 때문에 지금 장사가 전통시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애로점 같은 건 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때문에 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뭐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장 뭐 요금을 뭐 주차장들이 받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하는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출장소 업무 자체가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뭐 시설 유지 보수 대부분 큰 거는 이제 본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본청에서 하는데 그 시장에 이제 시장 열리는 때에 이제 주정차 문제라든지 또 그 기존 그 아케이드 시설 뭐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소규모 관리 그 유지 보수에 대한 그 건의를 저희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인들을 뭐 홍보 교육이라든가 무슨 뭐 좀 활성화하는 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인회하고 국제대 이런 데는 이제 그 중소기업층에 그런 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인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팔로 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들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교육,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대하는 그런 교육 이런 거는 상인들이 좀 그 회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좀 자각도 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자신들이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의존도가 평택시의 의존도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평택시가 지원해 줘요? 중소기업청 이런 데 공모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서정리 시장도 작년에 따와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송북 시장도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이런 거를 이제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시장별로 그 중기청의 사업에 시장 사업에 그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면은 그 사업 안에 내용 안에 그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안에 저 공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소규모 공연하는 거. 네네. 그런 것도 좀 자꾸 다른데 뭐 문화관광과 요청을 해서라든지 네. 그 요청을 해서 그 시장 안에서 그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네네. 그것도 좀 같이 좀 병행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해관광과하고 좀 조그맣게. 찾아가는 음악회 뭐 이런 조그맣게 식으로 음악회도 되고 예.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 그런 게 것도 좀 아니라. 자꾸 유치해서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인들의 의식 구조가 우선 최고예요, 여러분. 우선 이제 활력에 소비자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야 이 시장이 하나라도 더 오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거 활성화시키는데 좀 주력적으로 해주고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이 있잖아요. 우리 그 산업환경국의 기업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을 좀 풀면은 좀 오더라고요. 온누리 상품권이 좀 그거를 좀 추석이나 구정 전에 사전에 이제 기업체도 좀 풀잖아요. 근데 산업환경국 그 기업체들을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평택시의 관내 업체는 온누리 상품권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좀 유도 좀 해서 공문도 좀 보내면 조금 하더라고, 살더라고. 우리가 100을 쓸 거, 기업체도 100을 쓸 거, 요즘 몰아주기식 직계, 몰아주기 직계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자꾸 그게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풀면은 그것 때문에 오더라고요.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도 홍보도 마케팅 전략도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 또 공직자께서는 좀 산업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다가 온누리 상품권을 좀 대신 풀어줘라.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 경제가 같이 함께 사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 거 저희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맙더라고요. 전에 이제 뭐 쌍용자동차가 몇 프로 풀고 그래서 저도 뭐 쌍용자동차 노조 위원장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래요. 해달라 이거. 니네만 살지 말고 여기 관내에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다 저도 유도하고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 분야 명절 의료부사고 이런 것은 다 온누리 상품권. 아, 그렇죠. 내가 그런 게 고맙다는 거지. 전에는 한 번은 안 풀어가지고 시장이 그 전에는 안 풀어가지고 오직했으면 세무서 직원들을 풀었어요. 세무서 직원들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상인들이 세수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세무서 직원들을 온누리 상품권을 줬어, 선물을. 그런 것들의 마인드가 이제 평택시내 같이 접하고 있으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협조해주면 살기 좋은 평택을 같이 더불어서 공유한다는 것도 시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농업 경쟁력 제고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직거래 장터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추석하고 저 설 연이에 이제 장점 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김장철에 네. 그 농장하고 지역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현지에서 김장철 예, 지역민들하고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거래할 수 있게끔. 네네. 근데 요즘 화훼농가는 어때요? 화훼농가는? 화훼농가는 화훼농가는 다 죽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영남법이나 이런 게 제정되고 나서 화훼농가는 주가 이제 그 선물용 난재배 농가들이 좀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 그 화분에 이제 좀 큰 나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좀 네, 조금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달리는데 달리는데 이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농가는 거의 어렵다. 정말 네,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이제 이 용인 지역에 우리 좀 남산 쪽으로 이제 화훼가 많지만 저희 송탄 북부 지역에 화훼 농가는 많지가 않습니다. 화훼 농가 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이거 농촌 이제 최고 타격이 큰 게 화훼농가, 네. 뭐 축산농가, 뭐 이거는 이제 농가 쪽에 김영란법 때문에 거의 이제 문제점인데
이 김영란법 같은 것도 중앙정부에다 우리 시에서도 건의해서 이런 거는 좀 지금 아마 농산물 유통 과정에 그거는 지금 풀어준다고 지금 아마 의원들이 아마 저거 지금 그 시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건의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아니, 상위법이 지금- 다 못하나요? 지금 올라가 있는 건 지금 수정한다고. 네. 농산물, 농축산물은 좀 해제했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 국회에 그래야 이거 농민들이 살지 맨날 그 규제 이 규제 저 규제 다 하면은 농민들은 어디 가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시에서 수입해다 먹나 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어느 정도는 이 농산물이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 시민이 먹을 거는 생산해내야 돼야 되지 않나. 저는 농민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네, 저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질문 있습니까? 네, 김인성 부장님. 조금 지나긴 했는데 앞에 거 한 2개만 좀. 진입천 현지는 조성이 다 됐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래서 이번 물놀이 전에는 여름철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놀이는 7월 15일 날 개장을 할 수 있고요. 분수만 아마 7월 8월 15일까지. 분수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끝나요? 네. 예. 이게 이제 끝나면 2단계가 있잖아. 2단계는 이제 내년에 계획이고요. 내년에 이제 아래까지 늘리는 거. 그거를 지금 구상. 2단계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재 방향을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내년에도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이제 산출적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액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보죠. 이게 용역해서 나온 결과대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효과에 대한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1단계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예. 금년에 이용하는 거를 보고 또 뭐가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반영을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용역부상으로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해서 관련 내년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네, 맞습니다. 안 된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청사관리 있어서 그 입구에 보면 그 가운데를 그 막아놨는데 그 좀 막으려면 잘 막든지 그 너무 지저분하게 청사 앞에가 그런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면 그걸 좀 자꾸 이렇게 주차해놓고 하는 게 문제가 몰라도 제대로 해서인지. 불란도를 할 거느냐, 바이크를 할 거냐, 아니면 선두 이겨야 되나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바리케이트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하지 않으니까 밀고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밀지 못하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불란도를 하게 되면 또 평상시에 불편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럼 저대로 놔둘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서요 정착시켜가지고 어느 데는 어떻게 하래요, 저거를. 정착이 돼. 그게 저거 없으면 또 마찬가지지. 저렇게 참. 하여튼 그런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저 방법이지. 그게 있을 때만 거기 주차하고 이런 게 안 되지. 저거 뛰어내면 마찬가지. 그 진짜 마찬가지. 네, 그래서 그거 우선 나름대로는 가시적으로 무시키는 게 제일 낫다 싶어가지고 부장님 걸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를. 그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점점적으로 그걸 아름답게 하려고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언제? 내년에? 현재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이유가 거기에 주차가 막 돼 있고 저 통행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예. 그걸 이제 부여지책으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기왕 설치한 거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설치하지 말고 뭐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아니면 거기서 누가 뭐 있어서 하든지 해야지. 그게 뭐요?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습관이 돼서 잘 되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적하는 데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튼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개선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행정에서 이렇게 모여 도대체가. 그리고 이 주차 이 차단기
네. 이거 이제 추경에 5천이 돼 있죠. 네. 예, 그 예. 앞에 건 이제 논쟁이 많은데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걸 올리는데 그동안 그 문제 제기됐던 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주셔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 보육 얘기를 어느 분이 담당해요? 제가 담당입니다. 송출 관할의 보육 어린이집 같은데 이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죠. 예. 지도 점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사전에 예고하고 예. 담당 계장하고 실무장하고 나가서 제가 이제 이쪽 송출 관할에서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도 점검 나가면 이게 마치 무슨 뭐 단독회로 온 것처럼 아주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게 얘기 많이 들려서 말 그대로 지도 점검은 그냥 지도에 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알려주고 또 뭔가 개선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는 거지. 송출은 그런 거 아니죠? 예, 지금 우리 직원은 그 담당 직원이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고 대중에 그동안에 뭐 심지어는 잘 모르면 그것도 모르면서 모래 행동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고 또 그래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도점검이야. 네. 그런데 이제 이 송출 얘기는 아니고 송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의 취지를 살려서 해달라. 예, 원만히 지도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얘기 좀 해볼게요. (32쪽) 여기 보니까 설립 승인 및 등록공장 관리에 있어서 598개 업체를 일제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했다고 기업 애로 조사 현황이 117개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인력 부족으로 66, 자금 지원 29, 판로 수출 7개, 기술 인증 사업, 주변 인프라 8, 기타 3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또 좀 다르겠지만 여기에 주변 인프라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건 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면 저는 이 기업 애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거를 뭐 국가가 해야 될 거 이런 데를 거를 이렇게 적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택은 충청도보다도 처음에 인간에게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행정 처리하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를 좀 간소화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좀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인력 부족한 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자금 지원도 뭐 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냐고. 고작 해봐야 뭐 이 중기자금 그 해주고 연결해서 이런 거지. 실질적인 이 기업 애로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통해서 그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기업체들 취업 자리를 만들어서 알선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금 지원이나 판로 수출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본청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한돼 있어요. 이런 거는. 예, 안내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33쪽에 송출 관할에 주정차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60대 60대의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다 동일하지 않죠? 예,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송출되는 걸 60대 중에 중식 시간에 11시 40분부터인가? 예. 2시까지. 2시까지. 이제 그 동작이 안 되는 거가 예. 몇 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안 돼요?
주로 그 상업지역.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몇 대냐고.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단속되는 게 있고. 이제 통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CCTV 카메라가 있는 것은 이제 영상사업소에서 네. 군청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근데 관리. 그 거기서 관리는 건 맞는데 네. 최소한 이제 이 송출에서도 저희가 60대에 이제 대한 뭐 시간은 차량 가지고 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점심시간 같은 데도 좀 많아요. 아니 그 중에 60대 중에 그 2시간 정도 2시에 단속 안 되는 게 몇 개냐 이거죠. 그 사람 아니 그걸 송출해서 모르면 어떻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왜 이걸 2시간 면제를 하냐면 장사도 안 되고 뭐 지역 경제가 잘 안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점심 먹을 동안만큼은 또 열어주자 이런 측면은 그러면 이 송출에 어디가 들어오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시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알거든요. 그리고 상업지역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되나? 상업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그래야 아 여기는 두 시간 동안 계속 상관없구나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관리는 영상정보 사업소에서 하는데 여기서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간 화물차, 방탄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 관내에 이제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화물차량들이 사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그런 때 예,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단속은 주로 궤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 지역에 주차를 못 하니까 네. 지금 또 주변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다 여기 보니까 부가도 205건이면 궤도만큼이나 부가도 많이 했는데 일반 화물차는 뭐 거의 부가를 한 적이 없고 여기 거의 궤도 위주고 아니 대형차랑 밤샘차 부가를 205건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건 뭐야? 대형차량 밤샘차 단속 및 궤도에서 예. 부가를 205건하고 궤도를 290건 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주로 이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 주정차. 근데 이제 화물차는 이제 그 밤샘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 사고지 문제가 돼서 거의 그런 아니 일이 그러면 되게 여기에 되면 205건이 그러면 주정차지 밤샘 주차가 아니야? 예, 밤샘 주차 아, 여기 써놓은 건 뭐야 그러면 밤샘 주차라고 써놓고 아 과장님은 이거 해석도 못하고 여기 왔어 그럼? 아니 송출해서 썼잖아 여기 대형차랑 밤샘 주차라고. 근데 질문하면 또 다 밤샘 주차가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205건을 단속해서 부과했다고 해놓고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못 써진 건가 그럼? 일반 차까지 포함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써 있는 건 대형차랑 밤샘 주차라고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화물 차량이라든가 관광버스 같은 게 이제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가 안 되고 이제 코롱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일각 아파트 지역에 이제 장기적으로 주차해놓은 데가 그래서 그게 밤에 그 대형 차량을 밤샘 주차한 거를 예.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205건을 부과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낮에 뭐 잠깐 주정차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장기적으로다가 이제 아파트 주변 같은데 이제 큰 도로변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주차해놓으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지역경제과는 이 공부를 다 알았어요?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거 한번 부과하면 얼마예요? 주정차는 5만 원. 아니 이거 밤샘 주차 대형 차량 밤샘 주차 그러니까 그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이요. 그 이제 사전 납부하면은 이제 4만 원. 3만 2천 원이고. 아니 도대체 뭘 알고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 차량이 주정차 위반되면은 4만 원인데 사전에 내면 3만 2천 원이요. 뭐 5만 원이요 5만 원은. 그리고 이거는 예. 밤샘 주차는 얼마예요?
이게 화물차 밤샘 화물차는 밤샘 주차하면 차고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냐고 그러게. 20만 원. 그러면 여기 이제 205건에다 20만 원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네? 어떻게요? 아니요? 아 이거 저기 이 자료를 줘봐요. 단속 편향 다 줘봐. 이거 205개 뭘 부과했다고 도대체가 여기다 써놓고도 자꾸 딴소리니까 205건 건수를 다 줘봐요. 뭘 단속한 건지 부과한 건지. 지금 그거 없죠? 아니 송출해서 그 화물차 밤샘 차량을 단속해서 205건을 부과했다고 써놓고도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205건이 다 20만 원짜리야? 아닙니다. 그 약체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 전체 주정차? 예, 예. 밤샘 주차에 대한 그 전체 단속 건수. 아니 그러면 그 위에 건 뭐예요? 상습 민원 발생 구역 집중단속에 과태료 18,550건, 555건은 이게 이제 일반 그 승용차 같은 거 단속한 거죠. 예. 아니 도대체가 이걸 그 자료는 제가 그 자료 줘봐요. 그리고 아니 무슨 답변이 그러냐고. 다음에 행정사무관 때 그렇게 오면요 곤란해요. (35쪽에) 재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송출 관할에 이 자율방지단이 읍면동마다 다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는 몇 명 정도 돼요? 자율방지단 인원이. 면동당 한 20에서 20명, 25명? 예, 그 정도 됩니다. 송탄 중장소 관할의 총 사업비가 이게 2,438억이죠? 예. 도로 사업만? 예. 그래서 향후에 현재까지 투자된 거는 이제 1,021억이고 2017년도 198억, 현재 남아 있는 게 1,218억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1,218억이면 송출이 1년에 뭐 추경까지 다 해서 이 도로 사업으로 한 250억 돼요. 그 올해가 이게 이제 108억이니까 220억 정도. 220억. 예. 이제 추경이 또 남았으니까 또 좀 주겠죠? 예, 예. 220억으로 따지면은 한 5년 이상 걸리는 거네요. 신규 해는 거 빼고. 예, 계산 도로도. 예. 그러면 이제 신규를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이제 엄청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벌려진 거 아닌가요, 사업이? 앞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의원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이제 지금 계획 비건터를 마무리하는 거로 나오고 좀 많이 중점을 둬서 그러니까 신규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일정하게는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해 나가면서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자꾸 늘리기만 했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것도 1,218억이나 되면 기존 것만 갖고도 정말 수년 동안 해도 이게 다 안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뭐 다 이 액수가 그대로 그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져도 사실 이게 방향을 보면 그렇게 다 이게 과해요.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예. (40쪽에) 이 오수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송출 관할에는 이 나홀로 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네. 나홀로 아파트가 몇 개가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요? 예, 그러니까 저 오수정의 처리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별도 아파트. 지인이 이제 한일 아파트하고요. 몇 개 있을 거예요. 몇 개. 지르고 팍을 찍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정화조 설치해가지고 지금 합류식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합니까? 좀 우수관하고 좀 아, 그러니까 종말 처리 시설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우수로 합류되는 거잖아요. 예. 이때 이제 이게 이 처리 시설 기준이 이제 강화되면서 사실상 그게 이 지금 나가는 것들이 여차하면 사실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이러고 있긴 한데 나홀로 아파트는 이제 거의 해결이 좀 농촌 하수 처리장 같은 거 지면서 해수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태풍 아파트라든가 조금 영화 아파트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고덕지구로 되는 그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 송출관에도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아직 처리가 안 된 데가. 지금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해요. 예, 지금 진이 같은 데에도 지금 뭐 진이 처리장이나 이런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기지주변 사업으로 한 데는 이제 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칠원동인가? 예. 거기가 예전 그 동강 아파트인가? 예. 거기가 문제가 되긴 했잖아요. 해결됐어요, 거기는? 관로 처리가 됐나? 그때 시청 아파트 치면 6개 다 맞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광고물 정비 건축농축과 여기 제가 전에도 박노식 전 소장 했을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 출정사업에 이 현수막 붙은 거에 대해서 뛰는 게 너무 형평이 안 맞게 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가령 빨간색은 한 달 걸리면 파란색은 3일 걸리고 그 파란색을 뛸래니까 빨간색을 더불어 한 달 된 걸 같이 띄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깔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시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쓰면 한 3일가 안 돼서 뛰고, 그렇지 않은 건 뭐 2달, 3달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뭐 송출관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다 그걸 파악해는 없지만 자주 시의에 오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적용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또 기다시 의원님 답하는 부위원장님. 38쪽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예. 이번에 그 성북 신도시 축사 때문에 그 뭐 민원조정위원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현장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냐 아니냐 이런 거가 논쟁이 되게 많고 집단 민원으로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 현장 방문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 서류상에 뭐 그때도 뭐 성토를 뭐 50cm를 하냐 1m를 하냐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고,
서류상에는 30cm만 성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같이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30cm만 성토해가지고는 뭐 정상적인 이런 건축이나 그 이후에 그 축사 운영에 침수 피해 우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 허리 그 30cm라는 말 자체가 별로 믿기 어려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허가 과정에서의 현장 점검이 좀 되나요? 지금 저 인허가 이제 협의나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좀 나가서 보죠. 현장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이제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성토 높이 가지고 막 우기고 그러면 또 서로 좀 곤란하겠네요. 일단 신청해가지고 좀 판단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적합 여부를. 자, 그래서 일단 그분이 그럼 30cm 주장을 했고 허가 나갔다.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50cm 넘게 성토를 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축을 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희들이 저기 성철토가 2m까지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려면 허가 없어요. 아니 이 건축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뭐 50cm가 기준이라고 하던데. 지금 2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왜 거기서는 50cm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전에는 50cm였는데 지금 2m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절성토라는 게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2m로 이제 완화가 됐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성토는 또 틀립니다. 근데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농사용으로다가 성토를 했을 때, 농업용으로 성토를 하고 했을 때는 뭐 2m도 가능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뭐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법규 적용하는 것들이 좀 틀립니다. 저는 2m가 기준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거는 뭔가 규정을 좀 줘보세요. 이게 지금 그 논에서 논을 성토하는 것, 논에서 밭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조차도 2m 높이를 성토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논은 그냥 피해를 볼 텐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지적 기준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2m까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규정 좀 주세요. 네. 논에서 밭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괜찮다. 논에서 밭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해도 옆에 농사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한쪽에서 2m 이상 뭐 2m가 가까이 흙을 돋구면 거기서 뭐 비가 오거나 막 그러면 그 옆에 논으로 흘러갈 텐데, 근데 그거를 물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밭에다가 하겠어요? 저기는 저 인근에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환경부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가면 안 되고. 네. 지금 그 우리 시에서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자꾸 발생이 하고 앞으로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시의 지금 발전 단계, 대도시로 간 거예요 이제는. 대도시로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거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집단 민원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번에 전국 신도시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제가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딱한 상황인 거죠. 이미 허가는 나갔고
주민들 집단 민원은 계속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남겨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 요즘에 축사와 관련해서도 그 조례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축사 문제 지금 환경 쪽에서 본청에는 이제 조직을 이렇게 뭐 나누고 또 미세먼지를 강화하고 뭐 조직을 좀 정비하고 했고 또 축산에 대한 그 단속 힘을 환경과로 옮겼나요? 본청에? 아직 안 옮겼어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축산에 대한 단속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서는 그 단속팀이 축산과에 있는 것보다는 환경과에 있어서 단속을 좀 전문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 이제 그 질문이니까 환경 파트를 맡고 있는 환경위생과장으로 얘기를 하면요. 저도 여기 와서 1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까 정영화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환경위생과 업무라는 게 이제 뭐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업무만큼은 진짜 현장에 답이 있더라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강하더라. 그런데 그 어디라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악취 민원이 이제 집단 민원이고 지속 민원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24시간 밤새워서 그 민원했던 사람이랑 채취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거 같더라고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이라고 하는 거가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무슨 사건이 터져야 법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놓고 볼 때는 환경법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센 법이더라. 그런데 그 법을 적용시키기까지의 그 제도, 그 규정, 그 기준 이거는 현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취가 재서 예를 들어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행정벌로 처분할 때는 상당히 강한데 이 수치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에는 일반 법보다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 이상이 넘어가면 환경법으로 조치할 때는 뭐 과징금이라도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막 그렇게 안 됐을 때 그 규정에 환경법에서 이야기하는 제도권의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것도 악취는 악취죠. 그래서 저희 출장소 그 소장님이나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티타임 할 때 저희가 공개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과에서 나오는 악취가 그 환경법에서 나오는 그 벌 행정부로 하기 위한 이하가 나왔을 때는 민원과 부서와 같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민원가를 내준 부서에서 단속만 하는 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도 또 갖게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사 부분이 이제 지역경제과장하고도 같이 이제 나가서 개도도 하고 원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뭐 특히 축산에서의 악취 문제가 그런 기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이제 항상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 기상 상태, 날씨에 따라서 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질적인 집단 민원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제 사실상 합동 단속을 좀 가야죠. 환경만 갈 게 아니라 건축도 가고 뭐 그래서 요즘 말로 탈탈 털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각자 이렇게 가서 한마디씩 하고 오는 걸로는 해결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저희는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 지역경제과장이 있고 건축과장이 있지만은요. 같이 제가 나갑니다. 민원이 이제 뭐 소음, 저도 목소리가 큽니다만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비산 문제가 나오면
인허간에 좀 건축 파트면 건축 파트하고 제가 좀 같이 나가자라고 해서 저희들 출장소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만 나가지 않고 인허가부서랑 이제 같이 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업무 보고에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좀 보고를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도일동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 그 민원이 많아요. 예. 근데 거기도 좀 가끔 저도 나갔었습니다. 예. 여기는 해마다 민원이 계속 예.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여기는 뭐 그 업종 자체가 진짜 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계속 좀 민원이 들어오니까 주기적으로 좀 가서 예. 안정을 지난주에도 저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네. 실무자들이. 네, 이사님. 네. 또 지리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잠시 정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